한양도성 창의문 구간은 아마 이 우리나라 그 사대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일 거예요. 그리고 한양도성 창의문 구간이 끊어져 있는데 그 길이 서울 성곽길에서 가장 서울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서울 성곽의 한 30% 이상의 길이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한양 도성을 보면은 경복궁이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근데 그 경복궁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한양 도성이 가 있어서 이 옛날 서울, 그 다음에 바뀌는 서울을 가장 잘 볼 수 있는데 이 창의문 길을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서울의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놉시스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잘 알 텐데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는 그 뭐 건축의 스타일이라든지 또 어떤 뭐 이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이 자본주의화되면서 굉장히 추상적이 되는데 우리는 땅에 대한 건축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오 아키텍처라는 말을 쓰는데 이 지오 아키텍처는 그 버나큘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오 아키텍처는 오브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땅, 경계, 주변, 문화를 포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터의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갖고 해주실 거는 이 오브제 건축이 아니라 터의 건축을 잘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 지오 아키텍처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유럽이 통합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 때문에 지오 필로소피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지오 필로소피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끌어내오는데 그렇게 되면 유럽이 통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유럽이 통합되려면 각 지역의 문화를 보존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통합을 위해서 지오 필로소피가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지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오 아키텍처 물어보면은 바로 많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오브제 건축이 아니라 장소의 건축, 또 땅을 연결시키고 땅을 만들어서 그 땅이 건축화되는 그런 터의 건축을 여러분들이 만들면 됩니다. 네. 우선은 현장을 방문하면 아실 텐데 창의문이 끊어져 있는데 그 창의문을 덮는 게 아마 덮을 수 있는 그 폭이 한계가 있어요.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도 이 덮는 구간이 그러니까 넓은 육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게 한 15m, 20m 정도 넘지 않을 텐데 그 두 공간을 엮으면서 생길 수 있는 그 건축적인 상상력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땅의 건축이 가능할 텐데 그 영역은 그러니까 성곽을 중심으로 성곽의 안쪽은 서울 도심이고 성곽의 바깥쪽은 뭐 지금 부암동인데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안과 밖을 도성을 중심으로 그걸 연결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선시대 때는 그 두 개가 잘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게 도로가 생기면서 끊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끊긴 도로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게 우리가 조선 이전에는 뭐 고려시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 땅의 원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회복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는 그냥 통과도로예요. 네, 통과도로인데 원래 이제 원래 그 도로의 성격이 서울 도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제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통과도로죠. 근데 지금은 통과도로인데 그게 이 서울 도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 부암동이 어떻게 보면은 서울 도심에서 창작 문화 마을로 이제
개발을 해 나갈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의 전이 공간으로서 굉장히 특징적인 장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암동이 다른 곳보다 개발이 굉장히 천천히 되는 곳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규제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네. 근데 이제, 그, 부암동이 원래 우리나라 중인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뭐 장인들, 옛날에 전문가들이 살던 곳이죠. 궁에서 가깝고. 그래서 중인들이 살아서 거기서 이제 시문학교도 많이 열렸고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은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천천히 변하는 도시인데, 도심이랑 비교적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의 원형은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규제가 워낙 까다로워서. 그리고 서울의 궁에도 가깝고 도심을 굉장히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되어서 천천히 변하는 곳인데, 지금 이제 서울시가 그 문화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고 또 장소를 복원하고 싶어 하고 그 역사를 보존하고 싶어 하는데, 그 세 가지 키워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가 되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창의문 복원하는 거는 그 길 복원은 굉장히 오랫동안 과제였는데 못 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육교로 덮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끊어진 성곽 자체를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공간으로 끊어진 길을 연결하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게 잘 연결이 되어서 길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으로 변할 부암동의 그 미래의 디렉션도 주게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그 연결의 프로젝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경계를 확장시켜서 장소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만큼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제약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을 방문해 보면은 그 뭔가를 집어넣기가 그렇게 안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와대가 가깝고 또 경복궁이 가깝고 그리고 그 북악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산이 있고 뒤에는 인왕산이 있고, 그래서 자연의 지세를 생각하면은 뭔가 인공물을 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넣을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거의 넣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형이 원하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길을 연결한다는 것은 일단은 원래 그 연결되었던 그 토포그래피를 원형을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시키는 의미가 되고, 또 그 원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길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태적으로 사실은 동물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식생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이 산세가 끊어져 있어요. 도로에 의해서. 그 길의 회복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경관, 문화경관, 생태경관이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전통 건축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전통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에 대한 그 존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그냥 서양 건축은 그 눈의 건축이에요. 눈에 보이는 면. 그래서 이 파사드를 만들어내는데, 특히 우리나라 건축은 파사드 위주의 건축이 아니에요. 파사드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모든 우리나라 옛날 건축물들이. 그런데 그 건축물이 어느 지점에서 놓이고 어느 지점에서 열어주고 어느 지점에서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이 밸런스가 굉장히 달라서 이게 눈의 건축이 아니라 몸의 건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여서 체득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그걸 느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건축이
요즘 그 이야기하는 지오 아키텍처랑 굉장히 많은 전맥이 있는데 제가 지오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건축이 발달한 나라들이 대부분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해서 확장을 해서 어떤 개념을 전파하는 것이 그 사실은 스타일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고 식민지를 겪은 나라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 문화를 고민을 하고 소위 말해서 터를 고민을 하는 그런 건축을 하는 게 지극히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아프리카 여학생 둘이 우리 사무실에서 그 실습을 했는데 이 친구들 하는 이야기가 원어원에 와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큰 배움을 얻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프리카는 대부분 불란서 식민지 받은 나라도 많고 한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 유럽 건축을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무런 저항감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게 잘못된 태도였다라고 느낀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식민지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국가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사실은 스타일을 만드는 건축이 아니라 땅의 건축,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그 아랍이든 아프리카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 땅의 문화를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의 건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지오 아키텍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우리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제 해외에 그 여러분들 이제 진출해야 될 거고 저희도 해외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게 스타일을 저희가 이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이해하면서 그 문화에서 꽃필 수 있는 그러니까 씨앗도 땅에 따라서 다른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에서 필 수 있는 꽃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 지오 아키텍처라는 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철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그렇게 안 쉬운데, 그러니까 그 꽃꽂이랑 농사 짓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꽃꽂이는 꺾어와서 컴포지션을 하는 건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와갖고 이제 근데 저는 건축이 농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잘 가꾸고 그다음에 뭐 씨앗을 심고 그다음에 시간을 기다리고 또 비가 안 오면 또 물도 길러야 되고 거기서 어떤 것이 자랄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자라는 걸 세심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사드를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말인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와갖고 그것을 그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그 뭐 땅의 형태, 문화의 형태, 또 사람의 형태, 식생의 문제, 경관의 문제 이것들을 다 조금씩 이해하면서 조금씩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지를 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건축은 꽃꽂이가 아니라 농사라고 생각을 합니다.